이런 분들한테 요거는 꼭 참고가 될 만한 말씀이니까 전해주시길 바라며 PM 주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그들이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말 주변이 없고 또 이런 말에 여과가 잘 안 돼서 좀 거친 말도 있는데 여러분이 좀 양해를 해주시고 필요한 골자만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이 혈관 질환에 대해서 오래 아는 결과로 관심 있게 매스컴을 한번 보던 중에 한 2, 3일 전인가 내가 이런 걸 한번 발견하고 읽게 됐어요. 이번 구정 때 가족여행을 일본으로 갔던 일가족이 있었더구만요. 아버지 70대 먹은 아버지를 모시고 그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일본에 관광여행을 갔는데 그 당시만 해도 구정 때 눈이 엄청 왔잖아요, 일본에. 그래가지고 혹독하게 춥고 이 노인네를 모시고 여행을 이제 막 다닌 거예요. 그 추운 지방에. 그러다가 온천 관광 이 테마 관광이니까 이게 있었나 봐요, 순서가. 이제 뜨거운 온천탕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 갑자기 혈관이 수축이 되면서 쓰러져서 죽은 거예요. 자, 이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 아들은 황당한 거죠. 아버지는 평생 당뇨도 없었고 혈압도 없었고 성인병이라고 없었는데 왜 돌아가셨냐 이거지. 그 이유를 모르는 거죠. 이 사람은 무지한 거지, 한마디로. 일본에서 이 죽은 시신을 해부를 해보니까 심근경색으로 파탄이 났어요. 내가 그거를 딱 보면서 느낀 게 이 사람은 그 아들은 아버지가 기저질환이 없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건강하시구나 이런 믿고 착각했던 거예요. 이건 착각이죠. 혈관은 겉으로 보이질 않잖아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나는 의학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무슨 이 현대의학이나 약에 대해서 깊이 연구한 이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난 그냥 무지한 여러분하고 평범한 그런 상식 수준에서 살고 있는 사람인데 단 내가 관심 있게 수집하고 본 거는 당뇨라는 기저질환이 있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니까 조금 아는 상식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혈관 질환은 겉에서 보일 수가 없어요. 수도 파이프가 녹슬면 안으로 녹슬지 겉으로는 보이질 않아요. 그 안에다 내시경 카메라를 넣으면 보이겠죠. 자, 이런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아들 같은 경우는 우리 아버지는 건강해. 아무 이상이 없어. 건강하니까 상관없어. 이렇게 여행하다가 온천탕 뜨거운 물에 들어가도 상관없을 거야. 만약 그걸 미리 알았다면 그렇게 안 했겠죠. 자, 이렇듯이 혈관 건강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란 말이죠. 이것이 문제인데 서두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현대인들이 혈관 질환을 앓고 있으면서도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든 건강하다고 자신하는 사람이든 혈관은 일정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다 안에 산화돼서 스케일이 끼기 시작합니다. 석회화된다 그러죠. 서서히 막혀가는데 나는 건강해. 나는 당뇨도 재보니까 건강검진했더니 정상으로 나왔어. 혈압도 정상이래. 고지혈도 없대. 그러니까 나는 담배를 마구 피워도 돼. 믹스커피를 막 그 자리에서 빼먹고 담배를 피우더라고. 내 주변에 있어요,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2년 전에 차 몰고 가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혼자서 4시간을 차 안에 갇혀 있다가 그냥 충무병원으로 긴급히 이송해서 뇌수술 받았는데 반신마비가 돼가지고 지금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장애인이 됐어요. 나하고 매일 같이 일하면서 식사를 했는데 이 형님 같은 경우는 식사를 할 때도 마른 체형이에요.
이게 빼짝 말랐는데도 밥을 꼭 한 사발을 미리 갖다 놔. 아, 형님 무슨 밥을 그렇게 많이 잡숴? 먹고 모자라면 또 시키면 되지. 아이고, 이 정도는 먹어야 된다. 탄수화물을 엄청 섭취하고 나오면 커피를 믹스 커피만 먹어, 그것도. 거기다 설탕을 2스푼 또 넣어. 해서 요놈하고 담배를 한 대도 한 자리에 2대씩 푸어. 그럼 내가 형님 그렇게 피우면 되겠습니까? 나이가 몇인데 이러면은 야 나는 건강검진했는데 아무 이상 없대. 그러고도 피는 거예요? 아 이상 없다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 아 이러더니 그 다음 해에 그렇게 됐어요. 자 이렇듯이 본인도 혈관이 지금 잘못돼 가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상식이 없는 걸 무식한 거지 한마디로. 그러다가 저렇게 빵 터지니까 끝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즘도 전화해 보면은 죽어야지 살아서 뭐해나 맨날 이 소리만 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듯이 현대인들은 다 착각하고 살아요. 자기가 되게 건강한 줄 알아. 근데 사실은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기한테 속고 있더란 말이에요. 나도 그런 사람이었어. 그래서 혈관이 내가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망쳐지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요 3가지가 있는데 이제 당뇨, 고혈압, 고지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맨날 교육받아서. 이거 뭐 긴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요 3가지가 건강한 사람들도 그렇지만은 특히 대사질환이 있는 사람은 요 3가지로 인해서 혈관이 급속도로 망가진다는 사실은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당뇨가 있는 사람은 특히 더 그래요. 당뇨의 특징이 많이 먹어요. 하여튼 배 터질 때까지 먹어야 돼. 나도 그랬어요. 나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이전에 우리 안식구가 임절미를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나는 2개밖에 안 먹은 것 같은데 쓱 가지고 치워버려요. 아이고 서운하죠. 배부르게 먹고 싶은데 그때는 그 이유를 몰랐어요. 지금에 와서 내가 그걸 알았는데 당뇨 환자의 단점이 많이 먹는다는 거. 그다음에 고혈압 환자들, 특히 고혈압 환자들은 운동을 잘 안 해. 당뇨하고 고혈압은 바늘과 실이에 같이 가는 거예요. 여기 이 PPT 사진에 나오네. 우리 회사에서도 같이 내가 이렇게 식사하면서 보면은 하나같이 뚱뚱하고 태음인 체질. 당뇨치 딱 보면 알아요. 난 저 사람 당뇨, 저거 고혈압 딱 이제 아주 도사가 됐어. 아, 저거 당뇨야. 아니나 달라. 밥을 이만큼 퍼다 놓고 허겁지겁 먹어. 막 사정없이. 당뇨 환자가 특징이 그래. 빨리 먹고 많이 먹고. 식탐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혈관이 파괴되는 원인이 요 3가지에 나쁜 생활 습관 하나를 더 붙이면 술, 담배, 특히 담배, 60가지가 넘는 독성 물질을 시간마다 가서 남아도 빨고 있더라고요. 하긴 뭐 나도 폈으니까. 그다음에 믹스 커피하고 담배는 아주 절대적인 독이죠. 그 나쁜 지방을 걸러내서 말려가지고 분말로 만들어서 믹스 커피를 만든 건데 이게 몸에 들어가면 혈관에 스케일을 만들어서 낍니다. 담배 톡하고 같이 니코틴하고 빨리 망가지죠. 그래서 이 혈관 질환을 예방하려면 요 3가지 술, 담배, 믹스커피 그리고 탄수화물 요거를 아주 특히 조심해서 제거해야 되고 아니 먹지를 않아야죠. 커피는 원두 커피만 한 잔씩 마시는 거는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식품들이 거의 다 인스턴트 식품이 많잖아요. 간편식. 아주 대단히 현대인들한테 인기가 많은데 이게 결국은 혈관을 망가뜨리는 주범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다음에 가장 큰 공로가 운동을 안 하는 건데 현대인의 특징이 운동을 안 해요. 걷는 걸 싫어해. 하여튼 여기서 조기 갈래도 차 타고 쪼르륵 대. 저는
이 운동의 필요성을 언제 느껴? PM 만나고 그 전에도 운동을 했습니다. 했는데 PM 만나고 특히 더 내가 깊이 깨닫고 하루도 안 건너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렇게 추운 올 겨울에도 퇴근하고 오면은 매일같이 걷습니다. 하루에 1시간 이상. 그런 이유가 있어요. 당뇨 환자, 특히 대사질환 환자는 나쁜 생활 습관도 버려야 되지만 식습관 소식하는 거하고 또 오래 살고 싶으면 초라한 식사를 해야 돼요. 초라한 식사. 옛날 그 어머니들이 시골 산골 가면은 청국장에다가 가공 안 한 그 김 갖다가 구워서 이렇게 주고 닭장에서 풀어놓은 닭을 그 알란 알을 갖다가 쪄서 이렇게 놨어도 거기에 다 들었어요, 영양분이. 그런 식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먹는 모든 식품에는 식재료에는 독이 안 들어가 있는 게 없습니다. 알다시피. 그거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는 자연인이다 마냥 산에 들어가서 전부 다 토양 좋은 오염 된 그런 데다가 내가 직접 심어서 내가 직접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서 풀어놓은 닭이나 염소나 돼지 잡아먹고 그걸 못하잖아요. 직장도 나가야 되고 현대 삶에 엉켜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PM이 나중에 대두가 되는데 이러한 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현대식을 하더라도 최대한 이 음식을 소식하면서 좀 초라한 음식을 탐하도록 하는 게 좋다는 얘기죠. 기름진 음식보다는.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운동. 이것은 아주 불가결한 거예요. 특히 그 혈관 건강을 위해서 운동한다는 것은 절대로 빼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이 운동은 뭐 자전거 타기든 안 되면 집안에서 내가 오늘도 내가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이 주방 청소를 1시간 이상 하는 게 칼로리 소모에 아주 좋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어쨌든 매일같이 꾸준하게 운동을 몸에 습관을 들인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혈관 질환을 위해서 예방을 위해서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고 당뇨 환자는 특히 항상 식사할 때 배가 좀 고픈 듯 할 때 더 먹고 싶을 때 요때 숟가락을 딱 놔야 된다는 거. 그 이상 먹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깨달은 것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이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내 자신한테 엄격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건 내가 살기 위한 생존이에요. 그렇다고 스트레스는 안 받습니다. 습관을 들일 뿐이 즐기는 거죠, 이제 그것을. 아주 엄격한 잣대로 식생활, 절제된 식생활, 운동, 그리고 나쁜 생활 습관을 피하는 것. 요거는 아주 꼭 반드시 끌고 가야 될 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습관들이다. 자,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병원 의사들인데 나도 이 PM을 물을 때는 의사 말이라면 신처럼 여겼어요. 회사에서 조금이라도 컨디션 안 좋고 뭐 콧물이 좀 조금 나온다. 그럼 막바로 이비인후과 예약하고 가서 약 다 먹고 안 되면 링겔 주사라도 맞고 들어놓고 그랬는데 참 무지했던 거죠.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이 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서 과연 나는 당뇨 대사 질환을 오래 앓았는데 당뇨약을 거의 한 18년을 복용했는데 이 심근경색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대동맥이
요게 스케일이 약간 껴가지고 난 몰랐어요, 그거를. 저의 소화가 안 돼서 병원에 갔더니 이상이 없는데요. 이거 뭐 왜 그러실까 의사. 그래서 그 CT를 찍어보자고 그래서 찍으니까 심장으로 들어간 요 부분이 까맣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지? 여기 이상하네요. 그래서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이게 약물이 안 들어가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맥혀서 그럴 수도 있고 맥힌다면 심근경색 아닙니까? 그랬더니 확실하게 한번 알아보려면 심장내과로 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얼른 가서 찍었더니 똑같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의사 말이 이렇게 봐서 모르고 혈관조영술을 해봐야 알겠다는 거죠. 나 그럼 여기서 안 하겠다. 서울대학병원으로 가겠다. 의뢰서를 써서 가서 했더니 서울대학 김효수 교수가 들여다보더니 다행입니다. 이건 요 스텐트 넣을 시술은 아니고 조금 스케일이 꼈는데 이건 약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약 처방을 해주세요. 근데 약을 한 달치를 주더라고.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고지혈증, 당뇨약, 고혈압약, 아스피린 이 네 가지가 들어있어요. 그것을 나는 의사 말이 신처럼 여기고 하여튼 무조건 월급만 타면 약부터 사다가 한 달치를 놓고 계속 먹는 거예요. 먹으니까 혈당 그거 아니면 운동도 하고 나 식사 조절도 하니까 혈당은 잡히더라고요. 혈압도 잡히고 이제 어느 정도. 나는 이렇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이게 착각이었단 얘기죠. 그래서 내가 그때 약을 지면서 그 서울대학병원 바로 앞에 그 대형 약국에서 약을 이렇게 처방전을 주고 치면서 그 여자 약사인데 내가 하나 물어봤어요. 이 교수 말이 그럼 내가 이 약을 언제까지 먹어야 되나요? 했더니 평생 먹어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사님 이걸 평생 먹으라고 의사 선생님 그러시던데 그렇게 되면은 약물 후유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 약사 말이 뭐라냐면은 그래도 당신이 그 관리가 안 돼서 합병증이 오는 것보다 약물로 인한 후유증보다는 그게 낫지 않느냐. 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도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 어떻게 생각하는 게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급한 불부터 꺼야 되니까. 그런가 보다 했어요. 오래 먹었죠. 먹었더니 어떤 일이 나오냐. 막 괴로워요. 이런 데가 막 피가 나도록 긁어야 되고 무좀이 생기면 막 호떡깎이로 피가 나도록 팔을 긁어서 운발이 통한 데가 없고 사타구니가 가려워서 밤잠을 못 자고 이게 당뇨 합병증이에요. 일종의 이게 다. 잇몸에 염증이 한번 생기면 궤양이 생겨서 보름 이상씩 가고 낫지도 않고 약을 막 한 주먹씩 먹어도 안 낫고 면역력이 이제 떨어지는 거죠. 오래 당뇨를 앓다 보니까. 그래서 이 면역력이 저하되면서 이제 그런 염증이 오기 시작하는데 팔에 엘보가 오고 참 별의별 약을 먹어도 안 낫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의사한테 가서 물었더니 약을 먹어도 이렇게 안 들으니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당뇨 있으세요? 치과 의사가 하는 말이 좀 있죠. 그랬더니 더 이상 얘기 않더라고요. 그게 다 염증이 왔던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약을 끊을 수는 없고. 그러던 중에 이제 나는 PM을 만났는데 다행히 나한테는 좋은 습관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봐서 혈당만 안 올리는 것 같고 저게 나의 몸에 좋다 하면은 나는 거부를 안 해요. 꾸준히 먹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 식구 이혜연 씨가 권해주길래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대단한 신뢰성도 없고 뭐 독일 주스라고 하는데 가게방에 파는 뭐 오렌지 주스하고 비슷하고 뭐 차이가 있겠나. 그렇지만 먹었어요. 먹으라는 대로 먹었는데 그걸로 3개월 딱 지나니까 팔뚝에 왔던 엘보가 사라지면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온몸을 괴롭히던 모든 질병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자 이제 이런 효과를 보면서 그러면 내가 혈관을 과연 혈관의 스케일이 내가 한 8년 전인데 그게 그때 이거 끼었던 게 어떻게 됐나 한번 확인이나 해보자 해가지고 여기 천안 충무병원 가서 팔뚝을 뚫어가지고 바로 입원해서 혈관 유형술을 또 했어요. 내가 했더니 의사가 혈관이 그러니까 심장내과하고 뇌혈관 보는 의사 2명을 한 번에 봤는데 뇌도 봐야 되니까 이렇게 모니터를 비주더라고. 비주고 팔뚝만 마취했으니까 이제 다 보이잖아요. 뇌하고 혈관이 깨끗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상의했어요. 혈관에 이제 피도 빼가지고 다 배양도 해보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하면 되겠나 했더니 뭐 이 정도 관리면은 약을 안 먹어도 되겠다는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약을 끊게 된 거예요. 끊고 중요하게 깨달은 거 하나는 내 선배들 나보다 당뇨 먼저 앓고 고혈압 심하게 앓았던 분들이 지금 다 신장 투석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 나이 때 헬스도 하고 당뇨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건강관리 잘해서 자기는 당뇨가 다 잡힌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약을 오래 복용해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홍파투석이 왔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 어쩔 수 없다 그러더라고. 내가 그 얘기 듣고 끊길 잘했구나. 몇 사람 봤어요. 그래서 이 병원에 염증이라든가 뭐 수술했을 때 약은 꼭 먹어야 되겠죠. 그러나 이 혈관 질환 근본적으로 혈관 질환은 의사가 절대로 고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고치는 거지. 자기가 요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식생활 습관 개선, 나쁜 습관 버리기, 술, 담배, 믹스 커피, 그리고 운동 안 하는 것, 꾸준히 운동하는 것, 그리고 인스턴트나 서구화된 식품 이런 거 제거하기. 이래서 좋은 생활 습관을 자기 몸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길들여지면 이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크게 합병증은 없을 겁니다. 나는 여기에 확신한 개선을 걸고 난 그렇게 가고 있고 PM 주스는 내가 먹어본 결과 뭐 여러분들은 더 잘 아실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HDL 수치 이 혈관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의사가 깜짝 놀라더라고.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 HDL 수치가 굉장히 높네요. 16인가 거기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는 운동을 많이 해 나오는 건데요. 나뭐 그래서 운동 물론 많이 했죠. 꾸준히 하고. 근데 이 피해 먹는다 소리는 안 했어요. 근데 나는 PM이 몸속에 들어가서 내 마음 안에 있던 그 리스토레이트가 독소를 다 빼내 주었고 지금도 빼고 있고 또 좋은 이 파워 칵테일이라든지 제가 먹는 거는 그거하고 젤슈추하고 액티바이저고 맨 플러스를 먹는데 나눠서 주로 먹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주로 오전에는 식사를 안 하고 그것만 파워 칵테일만 먹고 여기 676고지 광덕산을 내가 몇 번 올라갔다 테스트를 해본 적이 있어요. 왜냐면 난 저혈당도 이전에 당뇨 관리가 안 될 때는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막 저혈당 오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과연 이 PM이 좋다는데 아침 안 먹고도 이것만 먹고 내가 과연 저 산을 올라갔다 올 수 있을까? 테스트를 해봤어요. 한 6, 7번 했는데 한 번도 저혈당 온 적이 없고 사탕 하나 빼먹은 적이 없이 난 산 꼭대기까지 올라왔다가 점심 겸 아침 1시에 항상 밥을 먹어요. 그래도 아무 이상 없어요. 그렇게 효과를 받고 면역력도 상당히 높아져서 얼마 전에는 독감이 싹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왔는데
약 하나도 안 먹었어요. 이전 같으면 여기 하나의원 제번 내쫓아가서 약부터 타 먹을 텐데 절대 안 먹어요. 인간은 뭐 암이나 걸리면 내가 가볼까? 안 가요. 예. 액티바이저 막 4스푼씩 타서 하루에 6, 7번 먹었어요. 이 깡통 이틀에 다 없어버렸어요. 먹었더니 이틀, 3일째 되나? 여기 코로 들어왔다가 싹 빠져나가더라고. 그리고 이 코로나도 한 번인가 내가 싹 들어온 거 봤어요. 목이 여기가 아프더라고. 그래서 액티바이저를 엄청 먹었죠. 그랬더니 여기서 쏙 들어오다가 말더라고. 나가버리더라고. 그래서 이게 면역력하고 엄청 관계가 높은데 특히 당뇨 환자가 NK세포 면역 수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질병에 쉽게 노출이 되는 거는 뭐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아실 건데 나 같은 경우는 이전에 PM 먹기 전에는 아주 면역력이 약해서 염증도 많이 생기고 아주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 PM 주스가 그런 성능을 발휘한다는 걸 내가 직접 체험하고는 그때부터 연구하기 시작해요. 이걸 공부를 나나는 대로 없는 시간에 찾아보고 매스컴도 봐가면서 야 저런 일이 있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상관이 있을까? 비교도 해보고 하면서 그렇다면 이 PM 주스가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섭취를 해야 되고 이거는 결국은 나하고 평생 가야 되는 곳이구나 하는 걸 그때서 알게 됐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해서 오염된 이 식사보다는 난 그걸 더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솔직히. 네? 지금 잘 아시지만 닭, 계란, 돼지고기, 소고기 얼마나 많은 약품으로 범벅에서 쳐 먹여가지고 그게 고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솔직히 다 독을 먹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산에 들어가서 내가 직접 할 수는 없잖아. 얼마 전에 환경 스페셜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낙동강 녹조라떼. 세상에 그 물로다가 농사지은 쌀에서 청산가리의 300배가 되는 독성 물질이 나왔는데 30%가 나왔대요. 그 쌀을 그렇다고 먹지 말라 소리는 못 하더라고. 왜? 농민들한테 피해가 가니까. 그걸로 키운 대파, 양파 다 먹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이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식음식을 안 먹을 수는 없는데 특히 이 혈관 건강을 위해서 대사 질환을 앓고 있는 우리 환자들은 그런 중에도 먹더라도 선택해서 어떻게 해야 내 혈관이 좋아지는 음식을 먹을까? 요거를 지혜롭게 선택해서 절제된 식사를 하지 않으면 혈관은 절대 좋아질 수가 없다는 걸 꼭 강조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약을 너무 절대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약은 먹을수록 독이라는 얘기죠. 되도록이면 이 독일 PM 주스처럼 완전 무공해 아주 좋은 토양. 내 독일에 가보니까 참 부러운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 끝도 안 보이는 지평선만 보이는 그 넓은 동원에 공장 하나가 안 보여요. 그리고 대지가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어. 내 어릴 때 하늘 보면은 그런 구름이 있고 그게 그대로 거기 있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부러웠고 그 모젤 강가에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느라고 산책을 해보니까 내 이 몇 사람이 안 와도 모자를 그런 크게 아름드린 나무가 빽빽하게 강가로 다 있는데 인위적으로 손댄 게 없어요. 숲이 그렇게 많고 그 좋은 환경에서 그 좋은 토양에서 얘네들이 재배한 가공한 그리고 내가 독일 사람들을 신뢰하는 건 하나 있어요. 거짓말을 안 한다는 것. 이 먹는 거 갖고 특히 장난치지 않는다는 것. 그거 하나만큼 난 그 사람들을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이잖아요. 장난 안 칩니다. 거짓말 안 해요. 그런 결과로 탄생한 PM 주스라는 건 나중에 깨달았죠. 그래서 신뢰를 갖게 되었고 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내가 이렇게 당뇨를 오래 앓으면서 느낀 게 있는데 몸은 절대 거짓말을 안 해요. 내가 먹은 대로 답을 딱 해줘요. 내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몸은 그대로 반응을 하더라고. 그렇다면 그게 혈관이거든요. 피고. 그렇듯이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다음에 안 되는 건 할 수 없어요. 이걸 옛사람들 말에 뭐라 그러죠?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할 거를 최선을 다해야지. 하지도 않고 마음껏 마구 먹어대고 운동도 안 하고 그리고 좋아지기 바라면 그건 도적놈이죠. 진인사 대천명. 그 다음에 명이 짧아서 하늘이 데려간다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하면은 내가 할 일은 다 한 거고 아마 그렇게 하면은 평생에 병원 안 다니고 약 안 먹고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하늘나라 가서 평안에 살 수 있으리라 난 분명히 믿고 지금도 하루하루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두서없이 너무 오래 시간 동안 이런저런 말을 했는데 쓸데없는 말은 다 빼시고 핵심만 딱딱 골라서 필요한 말만 취지하셨다가 생활에 적용하시고 또 이 주변에 앓는 대사질환이나 혈관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족한 사람의 이런 말을 들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여튼 좋은 결과가 이제 여러분 모두에 있고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험 사례 발표를 했네. 체험 사례지.